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영국의 명소인 웨일즈를 봤다면 오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도시로요. 태평양 연안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입니다. 신흥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를 앞지를 때까지는 오랫동안 태평양 연안의 제1의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도시가 발달을 하려면 위치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어서 살 때를 보게 되면 편편한 곳,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평야라고 하죠.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평야 부분에 모여 살게 되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야이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으로써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아닌데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발달을 했죠. 왜 발달을 하게 되냐면 바다를 끼기 때문에 식수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용이하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로써 교통이 바다로 나가는 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스앤젤레스를 배우셨잖아요. 이 로스앤젤레스는 최근에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발전이 된 데고요. 오랫동안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게 샌프란시스코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가 제1의 항구였다는 얘기죠. 샌프란시스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848년 부근의 시에라 네바다 산지에서 금강맥이 발견되어 이른바 골드러시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이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금강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는 또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부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발전을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대륙 횡단 철도, 파나마 운하 등의 개통은 유리한 조건이 거듭되면서 식품, 식육, 섬유 등의 각종 공업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에서 1937년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와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완성되어 인근 지역과 교통이 원활해졌으며 현재는 대도시권의 심장물을 이루며 서부 지역의 경제 상공업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요 관광 대상은 골든 게이트 브리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차이나타운, 골든 게이트 공원, 케이블카, 어시장, 시청사,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를 봤다거나 웨일즈를 봤을 때 보면은 다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소를 찾다 보면 꼭 다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다리를 여러 개 보게 되시는 거죠.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성을 많이 봤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다리를 본다는 얘기죠.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이고요. 자, 골든 게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안의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골든 게이트. 금을 좋아해서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해협에다가 설치가 됐어요. 해협 이름이 골든 게이트예요. 우리는 소위 금문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골든이 금으로, 그 다음에 게이트 하면 문이잖아요. 대문, 출입문. 그 다음에 브리지가 다리교니까 금문교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남한의 샌프란시스코와 북한의 마릴 반도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에 놓은 현수교입니다. 붉은색의 아름다운 교량은 주위 경치와 조화를 잘 이루어 짙은 안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리 양단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옆에 놓여 있는 공원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긴 다리 저 남쪽에 보면 있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볼게요. 목적 건물 피어 39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 건물은 뭘로 지어요? 그쵸? 콘크리트로 짓거나 아니면 이제 유리를 사용해서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절대로 목적 건물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화재가 나면 홀라당 타기도 하지만 벌레 같은 게 먹게 되면 나무는 그래서 훼손이 되게 되죠. 그래서 목조 건물을 안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절들이 다 목조 건물로 만들어졌고 하다못해 탑 같은 경우에도 목조 탑을 만들었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에 있는 쇼핑센터예요. 목조 건물 피어 39가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에 있는 2층 목조 건물로 부두 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를 꼈다고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두가 발달하게 되죠. 대형 쇼핑센터로 브랜드 상점과 레스토랑, 선물 가게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수족관과 회전목마 등 위락시설이 있어 샌프란시스코만의 최대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 바다 사자가 서식하여 볼거리를 또 제공하고요. 부두 서쪽에 샌프란시스코만 유람선인 블루 앤 골드 프린트의 선착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요게 전경인데요. 이게 다 목조 건물이에요. 2층짜리. 자, 다음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제가 다리 본다고 해서 아까 금문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죠. 샌프란시스코만에 놓인 다리고요. 이중 구조의 다리며 하단에는 철도가 통해 있는데 지금은 상하단 모두 6차선의 일반 통행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사용이 되며 다리 밑은 대형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중 구도이기 때문에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서 하단에는 철도가 이제 통했는데 이제는 철도가 다니지 않고요. 상단과 하단 모두 6차선의 일방 통행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으로는 대형 선박이 다닌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자, 우리 드디어 차이나타운 나왔어요. 1848년부터 들어온 중국 광동의 이민자들의 후손이 모인 곳으로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중국인 거리예요. 금문교만큼이나 많은 여행자들이 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주요 거리는 드래곤 게이트가 있는 그랜트 애비뉴. 왜냐하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신비한 동물이고요. 되게 긍정적이고 귀하고 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근데 똑같은 용인데 영어권에서는 보통 마녀랑 마법사랑 같이 다니는 악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상징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시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우리랑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을 썼어요. 그래서 용을 쓰다의 용이 아니고 용이라는 그 상징을 썼다는 얘기죠. 자, 쇼핑센터 피어 3구. 우리 아까 봤죠? 목조 건물의 2층짜리 쇼핑센터였어요. 유니언 스퀘어가 가까운 스톤돈 거리가 있게 됩니다. 스톡톤, 죄송해요. 드래곤 게이트는 전통적인 중국의 양식의 문으로, 게이트니까 문이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붕 상단에는 청동으로 만든 2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포츠머스 광장이에요. 광장에 세워진 민주의 여신상은 1989년에 일어난 중국 천안문 광장 시위 때 학생들이 광장에 세웠던 여신상을 본떠 1999년에 세운 거예요. 10년 뒤에 세웠다는 얘기죠. 차이나타운 내에는 중국 역사 박물관과 중국 문화센터,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일컫는 수넌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경인데요. 차이나타운. 거의 빨간색밖에 안 보이죠. 네. 중국은 붉은색이 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불을 가져오는 색깔이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골든게이트 공원이에요. 제가 아까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하면서 양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골든게이트 공원 배웁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원이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이 직사각형으로 조성된 인공공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고요. 내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공원이에요. 공원 안에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드영 미술관, 캐자 스타디움, 음악 광장, 에이즈 글로브 국립기념지, 콘서베터리 오브 플라워도 스트리빙 식물원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인공공원으로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음악 광장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과학 아카데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원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식 다원. 그렇죠. 찻집이라는 얘기죠. 일본식 다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 전쟁 기념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을 기리고 공연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1932년에 개관이 된 건물이지요. 건물은 캘리포니아산,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을 주 건축 자재로 사용을 했고, 보자르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을 차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고딕 양식, 노르만 양식이 나왔다면 이 전쟁 기념 오페라 하우스는 보자르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건물 정면의 상층부는 한 쌍씩 짝을 이루는 기둥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하층부는 돌을 아까 화강암, 캘리포니아산 화강암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든 아치문의 도열이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의 정면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좌석은 3,146석으로 오페라 극장 중에서도 대형 규모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전용 비행기에 태우고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온 극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 보시면요. 그게 그냥 명소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카메라에 담기가 좋다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명소를 가서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 기념 오페라 하우스는 귀여운 여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전경인데 좀 예쁘게 생겼죠. 왜냐하면 아까 보자르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 그 다음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정문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죠. 보통 프랑스가 되게 예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것을 따다가 차용을 했으니까 예쁘겠죠. 자, 이제 상황영화 보도록 할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제일 난감한 상황, 즉
긴급 상황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죠. Can you help me? 자,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can you가 나왔어요. 그럼 can you는 언제? 그치. 부탁할 때. 뭐 해주시겠어요? 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탁할 때는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could you. 자, I'm lost. 저 길 잃어버렸어요. 자, 이 lost는 I'm sorry. 루즈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비동사가 나와서 수동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동태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이거는 형용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제가 길을 잃었어요. You look lost. 길을 잃으신 걸로 보이네요. 길을 잃으신 것 같네요. 길을 잃으신 것 같이 보이네요. 라는 얘기죠.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제가 뭔가로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죠. 자, can I가 나왔어요. can I는 뭐지?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근데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May I 블라블라. 자, how do I get the Statue of Liberty? 자, statue 하게 되면 동상, 상, liberty, 자유. 근데 얘네들이 다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다 대문자를 썼죠? 그렇죠. Statue of Liberty 하게서 이게 자유의 여선산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대문자. 자, 여러분 여기 get은 무슨 뜻? 도착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다의 의미로 쓴 거죠.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가나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an you help me? I'm lost. You look lost.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How do I get the Statue of Liberty? 자, 여러분 can 다음에 유예요. 여름 시킬게요. Can you. 그 다음에 help가 LP인데 M이 B죠. LP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Can you help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can 다음에 I예요. Can I? help 다음에 유예요. help you. 그러면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get 다음에 to예요. 앞에 T 안 합니다. 그러면 get to 이렇게 되는데요. 이 to는 무슨 to? 장소를 지칭하는 전치사 to.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그럼 to에서 터가 됐어요. 그런데 T 사운드가 몸과 몸 사이에 꼈죠? 한 번 더 약화할게요. get. 그 다음에 statue가 맞아요.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가 나왔으니까 쌍장 statue. 그러면 이 문장 세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How do I get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되겠죠? Do you have the time?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Do you hav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 있으세요? 우리 소위 말하면 작업 멘트라고 하죠. 라는 얘기고요. 정관사 더를 넣게 되면 몇 시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Do you have the time? 하면 얘 뭐야? 나한테 지금 작업 거는 거야? 가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What time is it? 그러니까 시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저 외국인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왜 또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친하기 전에는. 그럼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는데 말을 튀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he time?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실례하지만 몇 시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과 말을 터주시면 되는 거죠. Is there a bus or subway nearby? nearby 하면 근처에, 근처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is 대열 나왔다. 제가 앞에서 do you have
우리 지난 시간에 Do you have available rooms?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있나요? 할 때 Do you have? 그래서 그거는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동성이 있어서 Do you have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버스나 서브웨이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Do you have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요, 단순한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 스탑. 그쵸?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서브웨이가 아니고요. 단순한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이거는 다 장소예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is there. I need final computer. I need a final computer. 여기 보시면 need to죠. need to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딱딱해.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저는 뭐 해야 돼요? 찾아야 해요. 컴퓨터를 찾아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왜 find를 썼을까? look for를 안 쓰고 자, find 완료. 이거 완료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컴퓨터라는 거 콕 집었잖아. 그래서 look for 안 쓰고 find를 쓴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Do you have the time? What time is it? Is there a bus or subway nearby? I need to find a computer. 여러분 이거 지금 의문문이 세 문장 나왔잖아요. 이 세 문장의 문장의 끝이 다 동일한가요? 아니요, 달라요. 첫 번째는 조동사니까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니까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비동사로 시작했지만 여기 OR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 의문문 내려주셔야 되고요. 자, 버스 다음에 OR 나왔는데 OR이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문장 성분상 강세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약화시켜서 어가 돼. 그러면 앞에가 버스에서 S니까 넘겨서 버스. 그 다음에 여러분 OR이 접속사니까 이거 버스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문장이 짧기도 하지만 앞에가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건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need가 D인데 to가 T죠.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말고 need to. find 다음에 오니까 그냥 넘겨주면 find 인데요. D는 또 T랑 사춘이잖아. 그 앞이 N 사운드, 그 앞이 모음, 그 뒤가 모음이야.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D가 약해요. D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넘길게요. I need to find a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I'm looking for a subway station. 자, 앞에서는 컴퓨터를 찾아야 해요 해서 find를 썼는데 여기는 왜 look을 썼을까? look for를 썼을까? 상태야.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look for를 쓰고요. 또 하나는 막연하게 지하철역을 찾는 거지. 그래서 look for,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밑에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자,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nearest는 최상급이에요. 왜요? EST가 붙었죠? 그리고 앞에 정관사도 있고요. 자, please write down the name for me. 저에게 이름을 write down 적다 라는 얘기죠. 쓰다. 그곳 이름을 써주세요. 이게 please가 빠지면 명령문인데 please를 넣어서 공손하게 됐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Please show me on this map. 여러분 우리가 show는 뭐예요? 보여주다. 그래서 임영웅 쇼 하면 임영웅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쇼 윈도우 보여주는 창문이잖아요. 보여주다인데요. 이게 더 나가서 무슨 뜻이 있냐면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uld you show me where the restroom is?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얘기, 화장실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아닌데도 show를 쓰는 이유가 알려주다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looking for a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Please write down the name for me. Please show me on this map. 자, 여러분 여기 for가 단독으로 발음을 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스테이션이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잠. station.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m looking for a subway station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 nearest가 ST인데 hospital이 H니까 SH 두 번째 생략 nearest hospital 이렇게 될 거고요. 질문 들어갈게요. 이 전체 슬라이드 중에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렇죠. right에서 W가 묵음이에요. WR로 시작하는 단어는 W가 묵음이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런 꼴로 써져 있는 거 뭐 있습니까? wrong, WRONG, 잘못된, 그릇된이라는 형용사의 W가 묵음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요. 몇 시인가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교재에서 나온 표현 모두 써주세요. 자,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잘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